핀테크라는 단어, 이제는 너무 익숙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핀테크라는 거대한 운동장 안에서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두 거인이 있습니다. 바로 소파이와 어펌이에요. 네. 한쪽은 여러분의 모든 금융생활, 그러니까 은행 계좌부터 대출, 투자까지 이걸 전부 하나의 앱에 쓸어 담으려는 거대한 야망을 품고 있고요. 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죠. 다른 한쪽은 딱 한 가지. 우리가 물건을 사는 그 결제의 순간을 혁신하겠다.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어요. 맞아요. 마치 거대한 종합 슈퍼마켓이 되려는 소파이,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편리한 전문 계산대가 되려는 어펌, 이 둘의 대결처럼 보이기도 해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두 회사 모두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를 위한 금융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내놓는 해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두 회사가 각자 어떤 무기를 들고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누가 더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종합 슈퍼마켓 소파이부터 제대로 한번 둘러볼까요? 이들의 비전은 정말 단순하면서도 대담해요. 그렇죠.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다른 모든 은행 앱을 그냥 삭제하게 만들겠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시작은 학자금 대출 제용자라는 아주 구체적인 문제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지금은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개인 신용대출은 물론이고요. 네. 신용카드, 보험, 심지어 주식이나 암호화폐 거래까지 금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제공하고 있죠. 말 그대로 금융의 에브리띵 스토어네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무릎을 탁 쳤던 부분이 있어요. 이 모든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소파이의 진짜 비밀병기라고 할 만한 한 수가 있더라고요. 아마 2022년에 취득한 미국 은행인가 그 뱅크처워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게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냥 앱으로 서비스하는 거랑 진짜 은행이 되는 거랑은 뭐랄까 차원이 다른 문제인가요? 차원이 다른 문제죠. 은행 인가가 없으면요, 소파이는 고객 예금을 직접 받을 수가 없거든요. 대출을 해주려면 다른 은행에서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와야 하고요. 근데 정식 은행이 되면서 모든 게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죠? 이제 고객들 예금을 직접 받아서 그 돈을 기반으로 다른 고객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자금 조달 비용이 극적으로 낮아진 거죠. 이건 낡은 전통은행들과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진짜 무기를 손에 준 거고요. 다른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해자, 모트를 파괴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앱 뒤에 실제 은행이라는 아주 단단한 엔진을 장착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숨겨진 무기가 또 있다면서요? 2020년에 인수한 갈릴레오라는 회사요. 네, 갈릴레오는 소파이의 또 다른 핵심 성장 엔진이에요. 비유하자면 컴퓨터에 인텔 인사이드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과 같아요. 인텔 인사이드요? 네, 갈릴레오는 소파이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그 기술적인 기반, 그러니까 결제나 계좌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거든요. 현재 약 1억 6천만 개의 계정을 관리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잠깐만요. 그럼 소파이는 우리 같은 일반 고객들을 상대하는 동시에 다른 핀테크 기업들한테 기술을 팔기도 한다는 건가요? 정확해요. 이건 소파이가 단순히 B2C, 즉 소비자 대상 기업이 아니라 B2B, 기업 대상 사업이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와, 굉장히 영리하네요. 그렇죠. 자기들 앱이 잘 되는 것과 별개로 핀테크 산업 전체가 성장할수록 갈릴레오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든 거죠.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전력들이 실제 성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숫자를 좀 보죠. 제가 수치를 파고들면서 가장 놀랐던 건데요. 네. 2021년에 250만 명이었던 회원이 2024년에는 1010만 명, 그리고 2025년 3분기에는 1260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에요. 4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한 거죠. 네. 더 인상적인 건 이게 그냥 회원 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고객 한 명이 사용하는 상품의 수도 2021년 190만 개에서 2025년 3분기에는 1860만 개로 거의 10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제가 진짜 궁금한 건 이 부분이에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학자금 대출 상환은 유예되고 기준금리는 미친 듯이 오르고 맞아요. 대부분의 핀테크 기업한테는 거의 앙금 같은 시기였잖아요. 최악이었죠.
근데 소파이는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성장을 멈추지 않은 거죠? 비결이 뭘까요? 그게 바로 소파이 전략의 핵심, 교차 판매, 즉 크로스셀링의 힘이에요. 교차 판매요? 아마존의 추천 엔진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책 한 권 사러 들어갔다가 어느새 프라임 회원에 가입하고 스피커까지 사고 있잖아요. 아, 네네. 소파이가 금융생활에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자금 대출 받으러 온 고객에게 수수료 없는 은행 계좌 한번 써보세요 하고 제안해요. 네. 계좌를 튼 고객에게는 자연스럽게 우리 신용카드 혜택 좋은데 어떠세요 하고 권하고요. 그렇게 여유 자금이 생긴 고객에게는 이 돈으로 주식 투자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연결시키는 거죠. 아, 하나의 제품으로 고객을 유인한 뒤에 거미줄처럼 다른 서비스로 계속 엮어나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고객 한 명에게서 뽑아낼 수 있는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네요. 맞아요. 그렇게 한번 소파이 생태계에 들어온 고객은 웬만해선 떠나기 어렵게 만드는 락인 효과도 생기고요. 앞으로의 전망도 이 전략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다른 금융기관을 위한 대출 플랫폼 사업을 확장하고 더 많은 예금을 유치해서 자금 조달 비용은 더 낮추겠죠. 여기에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을 접목하고 소파이 플러스라는 구독 서비스를 통해 충성 고객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면서 생태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 거예요. 이런 흐름 속에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27%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요. 정말 무서운 기세네요. 자, 그럼 이 거대한 디지털 슈퍼마켓은 나와서 이제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진 어펌으로 가보죠. 네, 소파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면 어펌은 선구매 후 결제, 즉 BNPL, Buy Now, Pay Later라는 단 하나에 집중하고 있어요. 어펌의 접근법은 아주 명확해요. 결제의 투명성을 무기로 삼는 거죠. 결제의 투명성이요. 네, 신용카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죠? 복잡한 이자 계산, 온갖 숨겨진 수수료, 리볼빙의 덫 같은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어펌은 이걸 정면으로 반박해요. 우리 서비스를 쓰면 구매하는 그 순간에 당신이 총 얼마를 몇 번에 걸쳐 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숨겨진 비용은 일절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신용카드 없이도 비싼 물건값을 몇 달에 걸쳐 나눠낼 수 있다는 건데 사실 뭐 할부라는 개념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왜 BNPL, 특히 어펌이 이렇게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된 걸까요?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줬기 때문이에요. 아, 특히 신용기록이 아직 쌓이지 않은 젊은 세대나 소득의 불안정해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어펌이 두세주 같았던 거죠. 당장 목돈은 없지만 꼭 필요한 가구나 전자제품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수 있어요.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거대 유통공룡들과의 파트너십이 그 성장에 로켓 연료를 달아줬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그건 정말 신의 한 수였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가장 자주 가는 쇼핑몰과 매장에서 어펌을 쓸 수 있으니 편리하고요. 더 중요한 건 가맹점, 즉 상점들 입장에서의 이득이에요. 상점들이요? 보통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상점은 카드사의 1.5%에서 3.5%에 달하는 결제 수수료를 내야 하거든요. 네, 그게 은근히 부담이 크죠. 그렇죠. 근데 어펌의 수수료는 이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상점 입장에서도 어펌을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와,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를 만들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어펌의 성장세는 어느 정도였는지 데이터로 한번 보죠. 이건 폭발적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죠. 2021년에 710만 명이었던 활성 소비자가 2025년에는 2,300만 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고요. 활성 가맹점 수는 2만 9천 곳에서 무려 37만 6천 곳 이석으로 10배 넘게 급증했어요. 사업의 전체 규모를 보여주는 총 상품 거래량 GMV는 훨씬 더 극적이에요. 네. 같은 기간 83억 달러에서 367억 달러로 4배 이상 뛰었으니까요.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어요. 어떤 거죠?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데 위험 관리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솔직히 돈 뗄 위험이 엄청나게 클 것 같은데요. 모두가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 어펌의 30일 이상 연체율은 3% 미만이라는 아주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3% 미만이요? 네, 자체적으로 개발한 정교한 데이터 분석과 리스크 관리 모델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죠. 3% 연체율이 낮게 들리긴 하는데요. 하지만
잠재적으로 더 위험할 수 있는 신규 사용자가 수백만 명씩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건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 같은 거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어떻게 그 수치를 계속 낮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역설이 발생해요. 역설이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약해질수록 어펌의 서비스는 오히려 더 필수적인 존재가 된다는 점이에요. 아,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보통 경기가 안 좋으면 이런 할부 서비스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당장 새 냉장고가 고장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좋을 때는 그냥 신용카드로 긁거나 현금으로 사면 되지만 지갑이 얇아진 시기에는 100만 원짜리 냉장고 값을 한 번에 내기가 부담스럽죠. 네, 그렇죠. 그때 이자 없이 6개월 할부라는 어펌의 제안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런 특성 때문에 어펌은 거시경제의 역풍에 오히려 강한 모습을 보여줘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사업 모델의 가치가 더 부각되는 아주 독특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업 모델이군요. 그럼 어펌의 미래 성장 동력은 어디서 찾고 있나요? 축에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하나는 어펌 카드라는 실물 카드의 확산이에요. 실물 카드요? 네, 이걸 통해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동네 마트나 식당처럼 오프라인 어디서든 어펌의 분할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드는 거죠. 다른 하나는 유럽 같은 해외 시장으로의 본격적인 진출이고요. 그렇군요. 이런 성장세에 힘입어서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의 조정 EBITDA 2에, 즉 상각전 영업이익의 성장률은 연평균 131%에 달할 것으로 예측돼요. 131%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네요. 네, 엄청나죠. 자, 그럼 이제 두 거인을 나란히 세워놓고 직접 비교해 볼 시간입니다. 소파이는 모든 것을 제공하는 통합 전략, 어펌은 하나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집중 전략, 아주 명확하게 대비되네요. 그렇죠. 현재 기업 가치를 보면 소파이는 약 325억 달러, 어펌은 272억 달러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걸 평가할 때 조정 2위 테다의 몇 배 수준에서 거래되는지를 보더라고요. 소파이는 31배, 어펌은 21배 수준인데 이 숫자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투자자들이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인데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EBITDA는 이자나 세금 같은 걸 걷어낸 회사의 순수한 핵심 영업 현금 창출 능력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핵심 이익이군요. 네. 그리고 그 값의 31배, 24배라는 건 투자자들이 그 회사의 핵심 이익 대비 얼마나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숫자가 높을수록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크다는 뜻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바로 지금이라는 관점에서 어느 쪽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나요? 물론 이것은 주어진 분석에 따른 하나의 관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어펌이 조금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받고 있어요. 오, 그 이유는 뭔가요? 제가 본 바로는 더 좁고 명확한 사업 초점, 더 우월한 성장률 전망, 경제 불황에 대한 저항력, 그리고 더 낮은 밸류에이션, 이 네 가지로 요약되더라고요.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첫째, 사업의 초점이 명확하다는 건 어펌은 BNPL이라는 한 우물만 깊게 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자원과 노력을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데 쏟아부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네. 둘째, 성장률. 특히 방금 이야기한 EBITDA 성장률 전망치가 연평균 131%로 소파이의 27%를 압도하죠. 수익성이 더 가파르게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큰 거고요. 그렇죠. 실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제가 어려워져도 오히려 더 필요한 서비스가 된다는 독특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기업 가치가 핵심 이익 대비 24배로 31배인 소파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도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인 셈이죠. 정말 명쾌한 정리네요. 오늘 우리는 금융의 미래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청사진을 살펴봤어요. 모든 것을 한 곳에 모아 금융계의 아마존이 되려는 거대한 디지털 은행과 결제라는 단 하나의 영역을 완벽하게 장악하려는 날카로운 전문가의 대결이었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어떤 주식이 더 나은지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금융생활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편리함을 위해 하나의 앱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
즉 소파이가 제시하는 가치를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각각의 필요에 맞춰 최고의 성능을 가진 전문적인 도구들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것, 즉 어펌이 상징하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앞으로 여러분의 금융생활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결정하는 작은 힌트가 될 수도